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술과 디자인, 그리고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주실 수 있는 분들과 여러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디자이너의 생각법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죠. 카카오 브런치의 브랜드 마케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간이죠. 따끈따끈한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의 작가이신 김키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어, 인사를 제가 카카오 브런치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고 있고 오나브를 최근에 냈다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그 사실 그 네, 뭐 브런치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브런치의 이제 브랜드 마케터가 무엇을 하는 일이냐에 대해서 조금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아, 네. 브런치는 카카오에서 만든 컨텐츠 퍼블리싱 플랫폼이에요. 그것을 2015년에 런칭을 했고요. 어, 작가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고 해서 글 한 편만 써서 발행을 해도 그 글 자체가 작품처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플랫폼이고요. 제가 브런치 팀에 합류한 건 2018년 초에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브랜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서비스 기획자, UX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브런치에 합류하면서부터 브랜드 마케터로 직업 전환을 했고요. 음, 브런치에서 하는 일은 음, 뭐 플랫폼을 만들고 뭐 개선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일, 그 여러분들이 브런치에서 어떤 일 하고 있구나라고 접하는 대외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는 일은 거의 다 제가 담당하는 일인데요. 가령 뭐 매년 브런치에서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라는 출판 공모전을 진행을 하거든요. 글을 응모하면은 그중에 당선작을 골라서 이제 출판사와 함께 그 당선작을 책으로 내는 일, 그런 공모전도 진행을 하고, 공모전을 진행하는 건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 그 외에 브런치를 알리는 일은 대부분 저의 손을 다 거쳐가고 있습니다. 오. 그 약간 무라일체의 경지에 오르신 건가 아닌가? 브런치가 나고 내가 브런치다니까. 농담이고요. 뭐 농담은 아닐 수도 있죠. 예, 실제로도 브런치에 대한 뭔가 프레젠스를 알리는 다양한 역할을 네,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브런치가 요새 그 사용자 그런 뭐 가입자 수라든지 그 네, 먼슬리 액티브 유저 이런 거는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네. 요새? 뭐 전체 유저 수를 공개하는 숫자는 아닌데 네. 그 작가 수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음. 그 2021년 1Q 기준으로 4만 2천 명의 작가가 있고요. 와. 이 숫자가 뭐 누가 듣기에는 클 수도 있고 누가 듣기에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2015년에 처음 런칭을 할 때에는 CBT 그 클로즈 베타 기간에 100명의 작가가 있었어요. 음. 그 100명의 작가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4만 2천 명이 된 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글 좀 쓴다 하는 분들은 브런치에서 다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새도 그거 그 어프로벌 받아야지 작가로 승인돼서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쵸, 그쵸. 작가 아, 신청을 해야 이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죠. 엄청나네요. 그 뭔가 그 베리파이된 유저가 그 4만 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쵸. 퀄리티가 프루븐된 그런 사람이 4만 명이 넘는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그것도 글로만 엄청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네. 브런치에서 일하시면서 그 네. 브랜드 마케터로 브런치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 뭐 요번에 신간까지 내셨는데 네. 어떤 계기로 그 책을 써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음. 드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 브런치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하고 되게 맞물리 있게 되는 얘긴데요. 음, 처음 이제 브랜드 마케터로 직업 전환하고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브랜딩 해야 된다라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어, 어떻게 해야, 저는 그때는 완전 초보 마케터고 아무것도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브런치는 태생부터 이제 그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슬로건이 있는 상태에서 브랜딩이 이미 잘 잡혀 있는 플랫폼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마케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뭐 잘못하면 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창립 멤버들이 만들어 놓은 노고에 그러니까 되게 잘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목표 설정을 높게 해놓고 그걸 위해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터로서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때 제가 얻은 답은 나를 브랜딩하는 게 가장 최고점이겠다 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브런치를 잘 브랜딩해서 뭐 다른 좋은 회사에 뭐 오퍼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저의 지향점이 아니라 내가 나를 브랜딩할 수 있을 정도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가졌다면 이건 직업적으로도 되게 프로페셔널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키워드를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브런치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글로 자기 표현을 하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네. 저는 그런 작가님들과 이제 생서 작가님도 그렇고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인풋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쓰는 욕구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욕구 때문에 글로 자기를 표현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절로 제 안에 그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노하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게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한 판 글로 엮는 작업을 한 것이 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뭔가 그 현재 일을 하시고 계시는 직장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그 키미님께서 관심이 있고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이 브랜드 혹은 브랜딩 분야에 있어서 되게 많은 인풋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맞는 자리에 계시면서 또 그런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좀 흥미로운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축복이죠. 네, 맞아요. 사실 네. 그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과 실제로 직업적으로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은 연관이 돼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100% 연관이 네.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네. 좋은 경우인 것 같네요. 네. 그쵸. 네. 그러면은 그 방금도 말씀하신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게 퍼스널 브랜딩 이라는 이야기 전에 이 브랜딩 자체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며 그렇다면은 이 우리가 얘기하는 퍼스널 브랜딩과 기업 브랜딩 이것의 차이는 또 무엇인지에 대한 뭔가 기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책에 대한 디테일을 좀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브랜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책에 이제 제가 프롤로그 제목을 브랜딩에 대한 오해라고 적었어요. 그 퍼스널 브랜딩이 저도 잘 몰라서 이걸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거의 이제 동일시하는 거예요. 브랜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마케팅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브랜딩하고 마케팅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잘 모르다 보니까 둘이 비슷한 거겠거니 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브랜딩과 마케팅의 차이는 마케팅은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남에게 나를 알리는 행위라고 하면 브랜딩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좋은 사람이군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마케팅은 내가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알리는 것이고 브랜딩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 사람에게 스며드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브랜딩이 조금 더 큰 범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로 알려지고 싶은가라는
것이 브랜딩이라면 그 이미지로 알려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마케팅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놓고 생각을 했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는 브랜딩에 완전히 더 초점을 맞춰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사실 그 네. 마케팅 광고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그 딱 두 개가 동일선상에서 그냥 다르다라고 보기엔 좀 모호한 게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랜딩이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상위 엄브렐라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브랜딩이라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행위의 총합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그쵸. 행위를 네.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그런 정의에서 시작한 책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네. 그리고 기업 브랜딩과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어, 저는 이 책의 기업 브랜드 전략, 기업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전략에 나라는 사람을 대입시켜서 그 전략을 내가 실천을 하면 그게 퍼스널 브랜딩과 다를 게 없다고 봤거든요. 어떤 마케팅 책이나 브랜딩 책을 전문가들이 쓴 책을 보면은 어느 정도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네, 브랜드 인지도는 이렇게 올려야 되고 브랜드 자산은 이렇게 쌓아야 되고 하는 그런 나름 그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쌓아놓은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한테 적용해보고 싶었고 그 적용해보는 방법을 기업 브랜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발췌해서 저한테 적용하는 그런 실험 노트 같은 걸 쓰게 됐어요. 뭔가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운영하거나 이제 적용을 하는 스트래티지들이 개인에게도 네, 적용 가능한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네, 보면 예전에 그 막 한국이나 뭐 아시아권에서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가령 뭐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이랑 대적하지 말라 운동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되게 거시적인 이야기라든지 네, 네, 혹은 막 그런 전쟁 그런 스트래티지를 실제 삶에 적용하면 또 더 나아질 수도 있다 막 네, 이런 소리도 하고 근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분명히 그 원리적인 부분이나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을 일도 되게 많고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그렇다면은 맞아. 그 요번에 내신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이 책 있잖아요. 그 책 네, 소개 좀만 디테일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 어, 일단 4개의 섹션으로 나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부는 내 안의 브랜드 정체성 깨우기, 음, 2부는 직업인의 브랜드 자산 키우기, 3부는 관계 속에서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4부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익히기. 이렇게 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그러니까 시작부터 브랜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이 브랜드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키워드들을 발견하면서 그 정체성을 정의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일부를 정리를 했고 2부에서는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직업인이고 그 직업인으로서도 퍼스널 브랜딩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만 나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연구할 게 아니라 누구의 삶에서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2부에는 직업인이라는 측면에서 브랜드 자산이란 키워드를 엮어 나갔고 3부에서는 이제 내가 속한 사회에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4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알리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음.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다뤘어요. 음. 그러면 이게 그 각 네 개의 챕터가 있고 각각에 맞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된 건데 제가 네, 책을 이제 봤을 때 이게 그 챕터별로 브랜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개된 브랜드가 20개의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를 각 챕터별로 선정하신 뭐 나름의 네, 기준이나
예. 이 브랜드들이 이제 키미님의 눈을 사로잡게 된 뭐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특색 있는 브랜드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네. 사실 그 섹션을 만들고 그 섹션에 맞는 브랜드를 찾은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그 완전히 무에서 이것저것 막 습득을 했어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습득하면서 브랜드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브랜드도 있고 아닌 브랜드는 쳐내기도 하고 그런 가지치기의 과정을 꽤 오래 겪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브랜드를 선정을 할 때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 책이 출간이 되면 5년 동안 판매가 되잖아요. 보통 이제 출간 계약 기간이. 네. 그래서 5년 동안 이 책이 누군가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거나 공감이 안 되는 지점이 있다거나 이런 걸 최소화하고 싶어서 네. 그런 그 5년 후에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브랜드를 선정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인사이트를 제가 취득하고 글로 옮기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 브랜드의 인사이트가 충분히 있는 곳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텍스트로 더 빨리 제가 이것을 그 정리하기에 용이한 곳을 더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브랜드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독자분들이 알만한 브랜드를 선정해야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또 너무 그 매니아층은 있지만 너무 매니아가 좁아서 대중에겐 아직 인식되지 않은 브랜드 그런 브랜드도 물론 훌륭하지만 기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브랜드를 선정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애플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픽사, 에어비앤비 이런 브랜드는 이제 대중이 알만한 브랜드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선정한 브랜드들이고 또 제가 생각한 이 책의 타깃 독자들도 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브랜드도 넣고 싶어서 매거진 비, 아무튼 시리즈, 뭐 브런치도 있고 뭐 치타야, 유닉, 왓챠 이런 브랜드도 조금 일부러 더 선정을 해서 넣었어요. 좋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노래로 치면 탑 20 뭐 트렌딩한 노래 이런 거보다 그 클래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올타임으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거를 20개로 엮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들이 저도 이제 두 권의 책을 내기도 했었지만 사실 저도 기본적으로 가장 되고 싶어하는 만들고 싶어하는 책의 방향성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에도 좀 렐러번트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주제나 이야기들이 너무 시류에 탑승하거나 뭔가 그렇다면은 바로 몇 달 후에도 좀 이야기가 맞지 않아 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예. 특히 그 종이책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종이책의 특성이라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콘텐츠였다면은 더 힙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데 더 초점을 뒀을 수도 있을 텐데 음, 종이책이다 보니까 전국의 서점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연령대까지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쓰려다 보니 더더욱 대중적인 브랜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쓰셨던 그런 네. 브랜드 중에 가지치기 됐지만 너무 예를 들어서 가령 마음에 들었지만 조금 너무 트렌디해서 좀 뺐다 이런 브랜드는 혹시 있으셨어요? 되게 많은데요. 네. 되게 많은데 제가 담았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아직도 남은 브랜드는 모베러웍스랑 당근마켓입니다. 음, 한국에서 지금 당근마켓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그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분석해 보고 싶다.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도 하고 모베러웍스는 워낙 그 브랜딩 잘하시고 함께 누군가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브랜드여서 그 주제를 잡고 써보고 싶었는데 음, 그 이제
뭐지? 그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는 컨텐츠, 기본 컨텐츠 포맷이 유튜브 영상 채널이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는 데에 이제 힘이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음, 이 책 쓸 때 여력이 없을 음. 때여서. 아니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빠지게 됐어요. 그, 사실 그 말씀하신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저는 써보진 못했는데 네. 그 뭐지 그 유재석 씨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아 그 네네네. 토요일 날 하는 거. 놀면 네, 뭐하니. 놀면 뭐하니. 예. 그거 네. 통해서 봤어요. 근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모베러 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생 그런 컴퍼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좀 쌓이고 나면은 그 키미님이 2권 쓰실 때쯤이면 더 많은 레퍼런스들이 있지 않을까. 예. 좋은 안 주제들인 그래도 것 같아요. 출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좋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 사용에 그 실제로 적어주신 몇 네. 가지 브랜드들 중에서 네. 저는 사실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 이제 네. 몇 개 제가 관심이 가는 브랜드 위주로 읽어봤었는데 뭐 가령 파타고니아 브랜드 네. 정체성을 찾는 집착적인 질문법이라는 챕터가 네. 아니죠, 에피소드죠.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되게 재밌기도 하고 거기 브랜드와 관련된 헤리티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하게 됐는지와 함께 그 되게 이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일관되게 되게 중요시하는 게 왜라는 질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에피소드들을 맞아요. 보면서. 근데 네. 그래서 이 키미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강조가 되게 많은데 네. 그 이유가 왠지. 저란 사람이 그 정체성에 좀 집착을 하는 타인보다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라는 왜라는 질문이 나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기 시작함, 그리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네.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음, 그래서 전 책을 쓰면서도 계속 저한테 왜를 질문을 했고, 그리고 책을 내고 나서도 계속 왜를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이걸 왜 싫어하지? 그냥 막연히 나 이거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라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들어라는 식의 막연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에 좀 더 가까워진다? 나다움이 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한 챕터의 파타고니아 편에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거의 모든 편에 왜라는 질문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왜라는 질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체성을 다루는 쪽에서 브랜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왜라는 질문에 뭔가 그 기반해 봤을 때 그 왜 이걸 하느냐, 그러니까 목적성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이 기업의 브랜딩의 목적은 사실 뭐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조금 더 알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브랜드의 기업의 목적은 사실 그거잖아요. 이윤의 창출이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유죠. 근데 네네.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지 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키미님이 생각하시는. 네. 목적이 왜라는 질문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목적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나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이 사람들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왜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내가 언제까지 직장인으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세상이고, 네. 그리고 지금은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고, 음, 저는 불안함이라는 정서의 퍼스널 브랜딩이 대두된 것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음, 불안하니까 불안하다는 감정이 잘 모르고 희미할 때 더 짙은 것 같더라고요. 네. 왜 불안한지조차 모를 때 가장 크게 불안함을 느끼는 거고, 음, 어,
내가 느끼는 불안함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를 알면은 그 원인을 알면 그 해결책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함에 왜 그런지 왜라는 질문을 계속 집착하는 것이고 그 불안함이 퍼스널 브랜딩의 정석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죠. 지금 살아가는 특히 저는 젊은 사람들, 뭐한 지금 그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세대는 한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실 40대 이후 50대 이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시대를 풍미하고 이제는 조금 지나갔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금 항상 가장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워크포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는 후반기이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20대에서 40대는 지금 한창 이 워크포스로 이 사회에 뭔가 혹은 개인으로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 우리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불안함은 대단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감이라는 맞아요. 측면은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중년의 나이에서도 불안함이 중년대로의 또 불안함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중년의 나이가 된 저도 저를 상상했을 때도 불안하더라고요. 음, 어, 그 중년 나이에서 회사를 예로 들면 회사에서 관리자의 직책에 올라 있는 분들도 이제 뭐 90년생들이 오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근데 그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불안함에도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자기를 찾아나가고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 예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 세대 혹은 이 밑에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나 이런 게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사실 아까가 아니죠. 책 머리에 좀 써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목적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이냐라고도 네,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것의 뭔가 차이점은 뭐고 이게 네. 퍼스널 브랜딩이 반드시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네, 궁금해요. 어, 그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를 얘기했을 때 마케팅은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행위이고 브랜딩의 어떤 목적이나 결과, 그 브랜딩은 마케팅의 목적이나 결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잘해서 나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잘 각인시켜 놓은 사람이 인기를 얻고 팔로워가 자꾸 늘고 하면 결과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가 목적이면 어,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영원히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모른 채 그저 유명해지고 싶다면 그 유명해지는 방법이 뭐지? 그 어그로 끌고 네거티브한 행위를 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 내가 원하는가? 라고 자문해보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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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언서 되게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이 안 되더라도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몇 명하고만이라도 즐겁게 세상을 살면 난 그걸로 너무 만족하니까 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것인지 진짜로 브랜딩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그 니즈를 정확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장에 그런 언급을 했죠. 네,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지? 그 유명세와 뭔가 아이덴티티의 확립은 또 다른 거니까요. 예. 근데 그렇죠. 퍼스널 브랜딩은 본인만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엽기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뭔가 막 그렇죠. 그런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유명해질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근데 과연 내가 매일같이 토할 정도로 먹방을 찍을 수 있느냐? 그게 성공할 것이냐는 확실히 다른 얘기인 저는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은 저도 뜰 것 같은 컨텐츠, 사람들이 볼 것 같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랑 다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럴 어차피 때 어떻게 하세요? 안 해요. 그냥 어차피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저는 일은 회사에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 네. 벌어다 주는 일은 충분히 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돈은 뭐 회사에서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근데 네.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생각하는 바를 일정한 프리퀀시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거라서 그럴 네. 때 이게 뭔가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걸 쓰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장은 확실히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네. 측면에서 이번에 책 제목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희민님이 지으셨어요? 이거 아니면 제가 그 책에 쓴 문장을 음. 그 편집자분이 건져 올리셨어요. 아 좋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하자라고 주셨을 때는 네. 어,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내가 쓴 문장인데 이 제목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제목도 내 것 같지가 않고 그 문장도 내 것 같지가 않고 한동안 좀 어색한 거예요. 그 의식하고 쓴 문장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것과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네. 처음에 이게 이 제목이 베스트일까요? 라고 자꾸 자문을 해보고 편집자분한테 시간을 조금만 달라. 나도 그러니까 이 제목을 해도 좋은데 나중에도 후회가 없으려면 나도 한번 나 스스로 제목을 생각해보고 이 제목이 결국은 베스트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지면은 좀 편안해진 이걸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 혼자서 제목 아이데이션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막 지인들한테 투표도 붙이고 했는데 결국은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 이 제목을 골랐죠. 그 전에 제가 그 투표 올렸던 마지막 박빙으로 있었던 제목은 나는 나의 베스트 브랜드였거든요. 네, 약간 위트를 넣은 거였는데 결국 그 지인 투표 거의 5대 5였어요. 네. 둘 다 좋다 했는데 오나브라는 제목이 네. 조금 더 신뢰를 주는 제목인 것 같아서 음.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책을 쓰는 과정은 저는 이제 완전히 브랜딩에 초점을 하고 나를 어떻게 브랜딩할지에 대한 내용만 다뤘는데 책을 다 쓰고 나서 에필로그 쓰고 프롤로그 쓰고 이제 목차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제목 정하고 표지 정하고 이런 순서 제작하는 과정에 갔을 때에는 이제 그건 완전히 이 상품을 판매하는 영역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책을 볼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고 목차도 그렇고 제목 표지 다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이제 제가 책의 상인 정신과 장인 정신의 균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후반부에는 잘 팔려야 돼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그 매 순간 선택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그 안에 있는 그 진짜 내용이 별로라면은 잘 이제 와닿지 않겠지만 키미님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제목이 되게 잘 나왔다. 저는 이런 인상을 좀 받았고요. 고맙습니다. 두 가지 이제 최종 안 중에 저는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가 더 확실히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뭔가 오늘이라는 그 시간적인 타임 팩터가 탁 들어가고 나는이라는 네. 그 읽는 사람 그리고 브랜드 뭔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이게 되게 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은 제목이지 않나. 그리고 뭔가 약간 사실 한국적으로 되게 잘 지은 제목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외국 책 제목들은 되게 짧은 경우가 네. 많거든요. 뭐 그쵸. 가령 그 뭐였지? 그 구글을 해서 이제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은 책 쓴 사람의 제목은 뭐 스프린트라든지 뭐 한 단어로 네. 이루어진 네.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네. 네. 한국에서는 좀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은 풀어서 쓴 제목이 되게 네. 더 잘 와닿는 이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예. 요즘 약간 유행하는 경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뭔가 사람들이 그냥 단어로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너무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작가나 출판사가 obvious하게 뭘 얘기해 주는 그런 강렬한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나 출판사가 아닌 경우에는 되게 내용을 추측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름이 너무 심플해 버리면 네네.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목이 길어지죠. 그래서 아, 저는 그래서 오나브라고 줄여 부르기에 입에 착 붙는 게 좋았어요. 음, 제목이 긴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약간 오나부 하니까 옛날에 오나의 여신님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나고. 오나기. 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요새 되게 그 담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보다 예전에도 물론 이제 브랜드나 브랜딩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있었지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업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한정적인 이야기였다면 요새는 좀 대중적인 차원에서 네. 브랜드와 브랜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까 책에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매거진 비 같은 경우도 사실 디자이너만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런 네네. 측면에서 되게 좋은 소재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맙습니다. 퇴사 한창 이제 한국에 몇 년 전에 퇴사 키워드가 막 일어나고 퇴사 키워드가 살짝 주춤해지면서 일잘러라는 키워드가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퇴사 키워드든 일잘러 키워드든 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궁금해하고 어떻게 살지 지속 가능하게 사는 방법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다 뛰어 올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퍼스널 브랜딩도 같은 맥락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맞네요. 확실히 이제 좀 개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예전에는 너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주도로까지 이제 네,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기업을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국가를 밀어주기도 하고 국가가 기업을 밀어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은 많이 희생이 당하기도 했고 뭔가 그것이 되게 노블한 행위로 비춰지긴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나 개인이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 개인을 책임져주는 사회가 점점 아니게 되다 보니까 개인도 네,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닌가. 네. 네, 네, 맞아요. 완전히 전 조직의 시대에서 개인의 시대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도 조직 안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조직원을 어떻게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공존하면서 공생하면서 살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음, 너무 그 개인의 활동을 어, 권장하지 않고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는 조직도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걸 빨리 수용하고 그 변화하지 못하는 조직이면은 오래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좀 능력 있는 분들이나 뭔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이제 회사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쌓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일도 더 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쵸, 포섭하지 못하면 기업의 손해죠. 어떻게 보면 요새는. 그쵸, 그쵸. 인재를 놓치게 되죠, 완전히. 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또 혹은 개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도 좀 늘어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근데 키미님은 네, 그런 이제 네, 브랜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계속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브랜드는 이제 네,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네, 전개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뭐 기업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브랜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네. 브랜드들의 뭔가 변화하는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되게 눈에 들어오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 제가 요즘 눈에 들어온 거는 음, ESG, 어, 그러니까 그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저는 그 개념이 음, 어떤 나의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지만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철학이 있는 브랜드는 알아보잖아요, 소비자들이. 그렇죠. 파타고니아가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고. 그래서 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가 어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를 진정으로 바라서 하는 기업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느껴지고, 그런 ESG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계속 지속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근데 반면 뭐 어떤 기업이 뭐 총수가 이런 나쁜 행위를 했네 하면은 요즘은 진짜 얄짤없이 훅 가잖아요. 그게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의 철학이 어떠느냐를 소비자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캐치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니까 네. 진정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브랜드의 그런 오래 가는 것에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브런치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거든요. 네. 이 조직 안에서 일할 때 제가 이 조직이 선택하는 그 철학적인 행위 하나하나에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항상 브런치는 항상 작가 중심이고 이거 작가한테 좋은 거야 아닌 거야라는 의사결정의 그 상태가 놓였을 때 작가한테 좋은 거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게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런 철학이 대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브랜드에서 있으니까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건 이제 능력 있는 개인이 어떤 조직에서 일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고, 결국은 철학에 관련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 철학과 가치관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앞으로 더 그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는 말로 들리는데 저도 대단히 동감하고요. 그 네. 뭐랄까 그 브랜드 그러니까 혹은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너들이나 경영자들이 진짜 마인드셋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요즘이 아닌가. 그리고 이건 되게 순기능인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요구르트 갖다가 장난치신 브랜드들 되게 혼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네. 짓을 하면은 혼나는 게 네. 맞는 세상이죠. 예. 그렇죠. 혼줄이 나거나 돈줄이 나잖아요. 네, 맞아요. 둘 중에 하나. 맞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내느냐가 상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런 인재들이 이제 그 회사로 유입되는 엄청 큰 요인이 또 되기도 하고 이제는 막 이 회사가 얼마나 크고 뭐 돈 잘 벌고 뭐 이게 어떤 거 판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가치관 맞아요. 가지고 있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 책에서 20가지 브랜드를 네.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브랜드 전략이 개인에게까지 활용될 수 있게끔 이런 팁을 공개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브랜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도 결국에는 그 사실 단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이것을 익스큐션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초급자와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어울릴 만한 브랜드를 하나 정도 선택을 한다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가령 뭐 초보자가 볼 때 이제 입문용으로 이 브랜드 전략이 되게 유효할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딱 지금 생각나는 건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는 저는 4화에 담긴 아마존 편, 그 맥시멀리스트에게 추천하는 키워드 그룹핑이라는 화가 있어요.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건 8화에 미쉐린 가이드를 에서 인사이트 얻어서 쓴 하지 않음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법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마존은 세상 모든 것을 판매하는
브랜드잖아요. 네. A부터 G까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기업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맥시멀리스트들은 어떤 나는 좋아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엇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라는 브랜드를 갖춰 나가야 될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시멀리스트들에게 그 중에서 꼭 하나만 골라서 당신은 퍼스널 브랜딩 해라. 이런 말이 전 어쩌면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됐고, 음, 그 중에서 이제 아마존 보면은 아마존에서 항상 이제 이들이 변하지 않을 가치라고 정해놓고 이것만은 꼭 지킨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어, 그 그게 낮은 가격대가 낮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배송을 추구한다. 이거는 10년이 지나도 그 이커머스에서 사람들이 늘 원하는 가치일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이것을 잘 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팁, 그런 프로젝트를 띄우면, 이 중에서 뭐 낮은 가격을 더 낮게 만들면, 다른 그 다양한 제품과 빠르고 편리한 배송과 이런 휠이 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잘 굴러갈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맥시멀리스트인 사람도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을 가치를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중에 꼭 한 가지만 고르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룬 스킬은 일단 나를 이루는 키워드를 그냥 무작정 다 펼쳐놓는 작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 그렇게 다 펼쳐놓고 나면은 그 키워드마다 유사한 맥락별로 유사한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 키워드를 그룹핑하는 작업을 한번 하고, 그룹핑을 하고 나면은 그 후에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의 키워드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나만 알고 싶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나, SNS에 전시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룹을 정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어떤 하나의 상이 정의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키워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나란 정체성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쓴 편이고요. 그리고 미쉐린 가이드 편에서는 이미 이제 브랜드가 잘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타인에게 잘 전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뭐 그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순간에 뭐 잘못하나 해서 꼬꾸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꼬꾸라졌을까? 사실 뭐 인격이나 인성이 안 드러나 있던 게 드러났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운이 나빠서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 개인 브랜딩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not to do 원칙, 내가 무엇을 to do 할 것이고 무엇을 not to do 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not to do는 내가 뭘 하지 않을지라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난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 라는 not to do를 정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나 그런 뭐 돈을 버는 행위도 있고, 글을 쓰는 행위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모도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개의 공을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줘라고 다 던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알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굳이 내 이미지를 복잡하게 만들 만한 것은 알리지 않기라는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나투두 원칙을 이미 브랜딩 잘 하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퍼스널 브랜딩뿐만 아니라 이 브랜딩이라는 측면에서, 혹은 디자인, 가장 큰 상위 개념으로 봤을 때 디자인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는 또 공감이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신 네네. 거예요. 사실 피드백을 얼마만큼 잘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또 발전시키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소개해 주신 그 브랜드들 있죠. 예, 그 얘기 잠깐만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픽사 편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뭐 픽사도 에어비앤비? 좋고, 예, 아무 브랜드나 다 괜찮습니다. 픽사 아, 픽사 얘기해 주세요. 지금 픽사요? 네네. 픽사, 픽사에서는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그런 조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는 그 작품을 만들 때 스토리를 구상을 하고 나면은 스토리 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조직 안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발표를 보고 이제 그 조직원들이 피드백을 주는 스토리 자체에만 피드백을 줘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다듬어 나갈지를 행위를 여러 번 함으로써 픽사의 작품성이 퀄리티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 그런 피드백을 주는 존재가 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런 피드백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고 이 책을 쓰면서는 더더욱 강했어요. 근데 마침 저에게는 그 초안클럽이라는 온라인 모임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그 모임에서 매 회차마다 이 책을 나는 지금 뭐 목차를 이렇게 만들었다, 초안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그 회차마다 그 멤버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겪었고 오. 그 초안클럽 초안클럽에서는 저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사람이 발표하는 중에 저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네. 그 외에 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었을 때에는 주변에 좀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분을 몇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 이런 책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이것을 요청드릴 때 그 피드백을 제가 받고 싶은 대상한테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피드백을 나는 너무 받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그때 책을 한 절반 분량 이상을 썼을 때여서 그러면 책 한 권의 절반을 읽으려면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되고 피드백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에너지와 시간을 나한테 써달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목은 이렇고요. 키워드는 뭐고 분야는 이렇고 타깃은 이렇고 분량은 이만큼입니다. 이런 책에 당신이 알고 있는 요런 분야에 뭐 예를 들면 당신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니까 브랜드 측면에서 이야기를 잘 다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허락을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감사합니다만 하로만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얼 드려야 될까? 돈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네. 김킴이 그 무료 사용권 1회를 드리면서 언제든지 당신이 부르면 난 달려가야겠다. 이걸 네. 약속드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 책을 더 이제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는데 사용을 했죠. 아, 좋네요. 좋네요. 그런 모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이 피드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뭐 직업적인 측면에서 회사적인 측면에서 뭐 이제 피드백을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하는 뭐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피드백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피드백을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제 결정했는데 초안클럽은 시즌 2를 시작하기로 아, 했습니다. 그럼 또 뭐 다른 초안을 예. 구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그 새 책을 또 이제 슬슬 같이 쓰시는 그런 클럽이 되는 건가요? 뭐 책을 쓸 수도 있고 음. 뭐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음. 거기서 어떤 초안을 발표하느냐 그런 장르는 제한이 없어요, 전혀.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고 그걸 다만 발표의 형식 5분에서 10분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 딱 그 포맷이 정해져 있거든요. 음. 5분에서 10분 정도 남에게 내 것을 보여주려고 정리를 하다 보면 나도 정리가 되잖아요. 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갖추고 보여주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재밌네요. 재밌네요. 사실 그런 뭔가 그런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심지어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건 대단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퍼스널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일을 할 때 있어서 혼자서 막 시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면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대단한 벽에다가 돌 던지는 것 같은 기분. 이 어, 기분 맞아요. 관리도 쉽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엄청 그냥 하고 싶은 거거나. 네. 저는 기분 관리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진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피드백까지 받게 돼서, 음, 되게 혜택을 많이 본 케이스였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키미님, 저희 벌써 1시간가량 다양한 와우. 이야기를 또 저희 둘이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네. 뭐 저희 그 키미님의 신간이죠.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부터 카카오 브런치에서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그 같이 이야기를 이제 화두를 한번 공유를 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을 한 분씩 올려서 잠깐 앞으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 손을 드실 수 있는 기능을 오픈 투 에브리원 이제 모든 분들에게 열어드리고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계시면 그냥 저희 둘이 계속 얘기를 하고요. 혹시라도 계시면은 제가 한 분씩 차례대로 올려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앞으로 한 20분 내외로 좀 해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순서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 저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죠.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키미님 이거 책 쓰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 편집자님이랑 첫 미팅을 한 날짜로부터 1년 8개월이 걸렸고요. 음, 근데 그 중에 한 1년 동안은 괴로워만 하는 시간이었고, 거의 이제 마지막 마감에 몰린 제안의 또 다른 자아가 썼죠. 음. 사실 저도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괴로움이 거의 절반 이상이지 않나. 하지 않으면서 막. 맞아요. 근데 음, 그 괴로워하는 동안에 저를 막 자책하기도 많이 했어요. 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글을 써야 되는데 음, 그냥 글을 안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게 편안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네, 돌이켜 보면은 그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감에 몰렸을 때 어쨌든 글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음, 조금 조금씩 어쨌든 계속 제 생각을 쌓아 나갔고, 음, 침대에 누워서 테레비를 보고 있더라도 음,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마냥 논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는 제가 진짜 미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 잘했다, 고생했다 싶더라고요. 그럼 책을 쓰실 때 언제가 제일,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의 시간 혹은 이제 그런 괴로움의 시간, 준비의 시간도 힘들었지만 그 또 다른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나요? 어, 그,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상상이 들었을 때가 저는 제일 괴로웠어요. 그래요? 그 상상이 구체적인 게 아니라 제 망상인데, 그 카카오 브런치는 글을 쓰고 작가님들 책을 내고 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브랜드 마케터가 책을 냈다면 얼마 대단한 책을 음, 냈을까라고 평가받으면 어떡하지? 혹은 브랜드 마케터가 브랜딩 얘기, 그 사람이 퍼스널 브랜딩 얘기한다고 하니까 음, 얼마나 전문적인지 보자. 음, 이렇게 나는 그때는 책 한 권 다 썼으면 전문가가 맞는데 음, 그때는 난 전문가가 아닌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상상을 하는 시간이 제일 괴로웠고 그리고 또 글쓰기를 할 때 좀 대단한 문장을 쓰고 싶은 욕심이 이제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전에는 브런치의 수필 형태의 글만 써봤는데 이 책은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그걸 내재화해서 내 언어로 풀어야 되는 작업이니까 처음 해본 형태의 글쓰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한 문장을 쓰는 것까지는 아예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깜냥이 안 된다. 이거를 그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렸고 인정하고 나니 그제서야 조금 편안하게 쓰게 됐어요. 맞아요. 사실 뭔가 그런 책을 쓸 때 되게 그 구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힘들었다가 되게 좋았다가 힘들었다 좋았다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완성이 되는 그 첫 책이 그 김희님 1년 8개월 걸리셨다고 했는데 진짜 어떻게 네, 보면은 작가님은? 저요? 작가님 얼마나 걸리셨나요? 아, 저 첫 책이요? 저도 네. 한 1년 반 걸렸어요. 예, 첫 책은. 예. 두 번째 책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음. 네. 근데 그니까 뭔가 그런 이제 에세이집이라고 하죠. 그냥 그 감정에 대한 네. 뭐 공감 글들은 제가 그 에디터님들한테 들은 말인데 그런 거는 이제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제 시작해서 출판까지 빠르면 3개월, 뭐 오래 걸리면 6개월 음,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네. 쓰면은. 예, 근데 이제 키미님이 쓰신 그런 책들이나 제가 썼던 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리서치라든지 이런 인사이트들이 좀 더 음, 들어가야 돼서 그런 책들은 1년에서 1년 반이 맞아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아. 팩트 배우는 시간인 것 체크하는 같아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초고가 완성됐다고 그게 책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초고는 그거 이제 유출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불태워 버려야 된다고 막 초고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 이렇게 성장했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음. 킵은 해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저희 디자인 하다 보면 디자인 파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저장할 때 옛날에 뭐 이제 클라우드식 저장이 아니었을 때는 이거 최종 뭐다 PSD 한 다음에 진짜 최종 막 진짜 최종 막 네, 이러면서 계속 밀리잖아요. 네, 책도 좀 비슷하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책을 쓰시면서 가장 뭐랄까 많이 배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성장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음, 여기 이제 그 중에서 애플 편이 있어요. 애플 편의 제목이 뭐냐면 점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브랜드 스토리라는 편이 있는데 그 스티브 잡스의 되게 유명한 연설 중에 스탠포드 연설 기억나시나요? 네, 커넥팅 더 닷스를 얘기한 그 연설을 제가 종종 찾아봐요. 근데 그 연설 들어보면 과거의 나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그때 당시에는 즐거웠지만 그게 내 삶에 어떤 소용이 있었을까 싶었던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이룬 것이다.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점이었는데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었다. 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저 스스로의 커리어를 되게 과거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의 점을 써봤거든요. 네, 그 점을 연결해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를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되는데 음, 그 편을 어, 거의 이제 후반부에 썼거든요. 네, 근데 다른 글을 쓸 때랑은 달리 되게 금방 써지고 휙휙 그냥 고민하지 않고 써지더라고요. 음, 근데 그 편을 쓰고 나서 이제 이거 쓰려고 나 이 책 썼구나. 음, 그런 게 딱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심정으로는 나 출간하고 이 책 출판사한테 죄송하지만 덜 팔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음, 나의 목적을 이뤘다라는 걸 알았고 그게 이제 제 삶에 대한 어떤 수고를 인정한 계기. 음. 너 잘 살았어라는 애썼어라는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큰 배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일종의 김킴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일정 선에 도달한 마일스톤 같은 그런 책이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책에 쓴 내용 중에 막 사소한 부분들은 이 책을 쓸 때는 되게 진짜 이 모습이 난데 지금하고는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쵸. 계속 바뀌는 사람이니까. 근데 글을 쓸 때에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써도 되나? 막 검열하게 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책을 쓰고 배운 것이 그때는 그때 나았고 그게 진정했고 지금은 지금의 나가 또 진정한 것이고 이런 자기 인정의 반복이 퍼스널 브랜딩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이제 조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음, 음, 확실히 뭔가 딱 정리되고 이런 기분이 있죠. 한 권이 마무리되면은 네, 생각과 마인드셋 맞아요. 모두 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다들 한 번씩 책 써보시라고 음, 음, 너무 추천합니다. 맞아요. 저도 많이 저도 그 부분은 되게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책을 쓰면서 예전에 그 뭔가 별건 아니지만 학창 시절에 반성문 쓰면서도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맞아요. 내 반성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글로 정리한다는 음, 음. 개념에서 같은 거죠. 맞아요. 뭔가 정리가 된다라는 측면 생각에 그 경험에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리하면서 정의한다? 이렇게 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책이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자기계발서예요? 아니면은 그 이제 책 분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네네. 서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뭐 경제서냐 혹은 뭐 음, 자기계발서냐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네. 그거를 카테고라이즈를 하자면 어떤 축에 속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 설정한 거는 경제 경영 안에 마케팅 세일즈, 뭐 마케팅 브랜드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카테고리에도 들어가 있고 자기 계발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발 성격이 담겨 있는 책이니까 자기 계발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고 음, 그 두 카테고리 중복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서점은 그쵸. 그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 뭐를 메인으로 할지를 출판사에서 고민하셨고 자기 계발을 메인으로 했어요. 음, 그 이거는 완전히 전략적인 판단인데요. 요즘 한국의 출판업계 경제 경영 폴더 그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재테크에 관련한 게 다 상위를 랭크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맞아요. 전략적으로 자기계발을 1번으로 해놨어요. 이게 사실 그쪽 카테고리에서 그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이기려면 일론 머스크 자서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네, 네네. 그, 그렇게 했는데 그 전략이 통한 것 같아요. 음, 음. 알라딘에서 오늘 기준으로는 자기계발에서 3위이거든요. 오, 엄청나군요. 그리고, 근데, 네, 어, 저도 3위 정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디요? 약간 좀 끊겼어요, 출판사에서 키미님 전략적으로 잘 말씀이.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키미님? 알라딘의 자기계발 알라딘요? 네네네. 들리시나요? 네, 지금 네. 다시 잘 들려요. 방금 약간 끊겼었어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클럽하우스가 그 제가 알기로는 서버가 한국에 없어요. 아시아 쪽에 싱가포르에만 아직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서버가 네. 불안정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지간. 네, 오늘 거의 뭐 지금 한 1시간 20분 가량 키미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더 나눌 테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막차로라도 질문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손을 들어주시면은 제가 키미님에게 질문을 하고 화두를 나누실 부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손을 들어주시고요. 아니면은 저희 계속 이야기하고 한 5분 정도 이야기 더 한 후에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분이 소리를 들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사업 개발 일을 하고 있는 김가경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 제가 중간중간 몇 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책은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업무 중심으로 일을 했는데 약간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화를 그러니까 저를 뭔가 패키지화해서 상품화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관심사가 있는데 저도 뭐 책 같은 걸 만약에 써보고자 하면은 그런 주제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이런 훈련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뭐 브런치 같은데 글을 쓰는 뭐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초보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까 싶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 네. 제가 글쓰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글쓰기는 저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쉽게 돈도 안 들고 바로 해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글쓰기도 브랜딩처럼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가 뭐냐면 어,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회사에서도 일하면서 글 많이 쓰고 어릴 때부터 블로그도 했었고 글을 많이 써봤으니까 일단 시작만 하면 잘 쓸 것 같다라는 자만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브런치 작가가 돼서 저는 처음 브런치에서 긴 글을 써본 것이 여행기였거든요. 쿠바 여행기를 썼는데 그 여행기를 쓰려고 딱 시작을 하니까 첫 문장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나는 내가 썼던 여태까지 글쓰기는 그때그때 필요한 회사에서 필요한 스킬, 이메일 글쓰기의 스킬 이런 거였지 내가 내 글을 써보는 경험은 지금이 처음이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기를 쓰면서 긴 글쓰기에 대한 훈련을 그때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브랜딩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데 그것을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긴 시간을 두고 주제도 정하고 글쓰기 훈련도 하고 이러는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가경님 인생에서 글로 남기고 싶은 어떤 내가 아카이브 하고 싶은 게 혹시 있나요? 저한텐 그게 쿠바 여행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어서 이것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싶어 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꼭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경험을 시작으로 긴 글쓰기에 일단은 발을 들여놓는 게 어떠실지 뭐 여행기 같은 거는 저도 블로그에 뭐 긴 길은 아니어도 그냥 네네. 몇 개 올려놓고 뭐 이렇게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했는데 네. 그런 걸로 저를 뭔가 그런 걸 내세우기 얘기는 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냥 조금 다른 이력이라면 제가 좀 지금 하는 업무가 그러니까 좀 원래는 컴퓨터를 전공을 하다가 생물학을 하고 뭐 이제 분석을 하다가 사업 개발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해본 것 같아서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저의 특징으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걸 글로 써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아니요, 따로 써본 적은 없어요. 뭐 이력서 같은데 사실 뭐 짤막한 형식으로 포함은 했겠죠. 이렇게 리스팅해서 하긴 했는데 네. 그걸 뭐 긴글화해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러면 혹시 뭐 회사에서 그런 것을 막는다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일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나 어떤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산출물이 나왔다라거나 하는 그 과정, 그 레시피를 글로 한 편씩 담아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한 편의 글에 하나의 과정을 담는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하다 보면 내가 일해서 느낀 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쓴 글을 다 묶어보면 어떤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기획, 좋게 말하면 이제 그게 잘 된 버전으로는 기획이라고 보거든요.
기획된 것이 한 묶음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가장 정석의 방법으로라면 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의 일에 관련한 과정을 쓰겠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에 맞는 과제를 정하고 목차를 설정해 보고 그리고 그 책을 소개하는 뭐 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책을 소개하는 3-4문장의 소갯말을 써 보고 하는 걸 시작으로 기획을 엮어 나가 보시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너무 좀 전에 좋은 말씀드렸던 주제로 한번 고민을 해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이팅입니다. 이 자체도 네. 뭔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네. 어떻게 검증을 받을 수 있을지 뭐 제가 막 썼는데 네. 뭔가 책으로나 아니면 어떤 완성된 글로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할 것 네. 같아서 이런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분한테 미리 보여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괜찮은 건지 이런 아 궁금하 일단은 네 말씀하세요. 네네.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글은 무조건 부족한 상태더라도 공개적으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기랑 에세이의 차이를 보면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이잖아요. 네. 공개로 쓰다 보면은 나 스스로도 타인에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더 정리하면서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그 공개적인 글쓰기가 좋고, 두 번째는 타인의 누가 들어와서 이 글을 보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글이 내가 모르는 곳으로 천리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회를 물어다 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면은 실망하는 것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씩 아카이브한다. 대신 공개적으로 아카이브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이 들어오는 건 뭐 브런치에 글을 쓴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댓글이 달리고 피드백이 오고 이런 액티비티한 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놀랄 수 있어요. 나는 이 글을 한 편을 발행하기 위해서 태고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해서 겨우겨우 발행 버튼을 눌렀는데 발행하자마자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긴 글을 다 읽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실망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 글을 발행하는 목적이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글이야. 그러니까 남이 보든 말든 일단 나는 이걸 아카이브하는 게 나의 제1 원칙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해야 나중에 기회도 물어다 주고 이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쭤봐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고 또 혹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네. 어떤 통로가 있을까요? 저희 인스타 DM으로 네. 얼마든지 문의 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많이 고맙습니다. 도움 됐습니다. 네, 좋은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저희 마치기 전에 한 분 정도 더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올려드리고, 없으시면 저희 잠깐 뭐 한두 마디 정도 이야기를 더 나누고 세션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방금 키미님이 그 질문에 대답해주신 일단 시작을 한다라는 지점이 저는 너무 공감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제 웬만한 것에는 일단 시작이라는 말을 좀 아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시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고민이 많고 이게 맞나라고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발행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인데 글에 있어서만큼은 일단 시작 그리고 그 일단 시작이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일단 시작. 그거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올린다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이 볼 것이다라는 가정을 안 하셔도 좋고, 네. 그리고 글이 막 정말 막 어떻게 보면은 그 브런치에 그 어떻게 보면 그 크리에이터로 가입되는 것도 사실 뭐 바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네. 어렵게 됐으면 내가 글 올리면 좀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냥 첫 글 깜짝 놀랄 올린다고 정도로 해서 안 볼 수 있죠. 그냥 개인 노트에 적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을 수는 있으나 혹여라도 이걸 보고 사람들이 관심 있거나 피드백이 있으면 또 남기잖아요. 그리고 뭐 혹시 네, 뭐 공감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정말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맞아요, 발전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 처음에 독자가 적다라고 실망하더라도 그런 와중에도 어떤 작가님들은 출간 제의를 받고 브런치를 통해서 책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게 이제 기회로 연결된다는 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는 브런치 사실 헤비 유저였잖아요. 키미님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였다라는 말은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또 다른 쪽에서도 하는 게 또 뭐 이것저것 오디오도 하고 유튜브도 막 하다 보니까 글을 조금 네, 예, 글로 시작하셨죠. 맞아요. 시작이 그렸죠. 네, 근데 저는 브런치 시작하고 20편 정도 쓸 때까지 팔로우 100명 정도였나? 예. 그 네, 당시에는 브런치 자체를 많이 쓰시는 분이 안 계시기도 했지만 근데 한 네. 15개, 20개 정도 쓰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반응이 오고 사람들한테 음, 노출도 더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팍팍 늘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음, 한두 편 쓴다고 사람들이 볼 거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반응이 올 거라 혹은 사람들이 많이 봐줄 거라고 막 하고 뭐 이제 지레 겁을 먹거나 안 봐서 실망하거나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거는. 맞아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일단은 최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뭐 거의 한 1시간 반 가량, 시간 진짜 금방 가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 재밌네요. 네, 맞아요. 저 너무 재밌는 세션이었고 키미님이 또 네, 저희 뭐 예전에 다른 일로도 뭐 간략하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책을 또 내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네, 예전에 책 나오면 뭐 작가님 채널에 어디든 한번 출연시켜 주신다고 저 책 쓴다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잊지 않고 아, 책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작가님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떠들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들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아유, 나와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1시간 반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책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는 전국 서점이랑 뭐 예스24 교보문고 기타 등등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디자이너가 아니시더라도 마케터가 아니시더라도 이 관련 책을 한번 보시면은 되게 충분히 자기 개발 혹은 교양 서적으로도 재미있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요일 1시마다 운영을 하던 이 디자이너의 생각법 팟캐스트 시리즈가 사실 이번 키미님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시즌 2를 좀 잠깐 마치고 잠깐 재정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2가지 방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그 칼럼니스트 박상현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한국 시각이죠. 정오 12시에 오피스 아워라는 프로그램과 이 디자이너의 생각법 하는데 오피스 아워는 계속 하고요. 디자이너의 생각법은 잠시 휴식기를 갖다가 다른 포맷 혹은 다른 게스트로 찾아뵙는 그런 시즌제로 계속 운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는 저희 방송이 없으니까 아쉽더라도 유튜브 혹은 저희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 디자이너의 생각법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에도 디자이너의 생각법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못 들으셨던 방송 이전에 방송한 키미님까지 하면 벌써 21분의 게스트가 이제 방문을 해주셨어요. 이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일하시는 뭐 이야기 프로세스, 뭐 개인사까지 개인사는 아니고요. 다양한 이야기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채널로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키미님 다시 한번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